안녕하세요. 닥터맘마수의사 이현경입니다. 하루에 풀코스 마라톤을 5번이나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고 지구력이 좋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썰매견인 알래스카 말라무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래스카 말라무트의 외형, 성격, 주요 질병, 관리 방법, 주의사항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라무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알래스카 유래로 썰매를 끄는 게답게 힘이 세고 골격이 다부지며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견에 속하며 키는 55에서 70cm, 무게는 30에서 50kg입니다. 늠름한 자태의 쫑긋한 귀와 위로 말려 올라간 꼬리를 가지고 있죠. 대부분은 회색, 흰색, 검정이 섞여 있는 모색이 일반적입니다. 시베리아 허스키와 비슷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엄연히 다른 아이들이죠. 허스키는 중형견, 말라무트는 대형견이라 말라무트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허스키는 날카롭고 매서운 인상이라며 말라무트는 둥글둥글하고 순한 얼굴이죠. 체형도 허스키가 훨씬 날렵하고 골격이 얇으며 말라무트는 털이 더 풍성하고 두꺼워요. 허스키는 샤프하고 핸섬한 나쁜 남자, 말라무트는 푸근하고 인상 좋은 이웃집 오빠 같아요. 허스키는 꼬리가 아래로 처진 반면 말라무트는 꼬리가 말려 올라가 있고, 허스키는 눈 색깔이 여러 가지인 반면 말라무트는 호박색 하나입니다. 커다란 덩치와 외모로 무섭게 보이는 것과 달리 사람을 좋아하고 다정하며 친화력이 좋습니다. 아이들과 잘 어울리며 낯선 사람에게 짖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고 먼저 다가가 애교를 부리기도 해요. 산책할 때면 의외의 애교에 인기가 좋죠. 경비견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활동적이며 장난을 좋아하고 느긋하면서 큰 말썽을 부리지는 않는 편입니다. 주인에게는 충성스럽고 똑똑한 편이나 호기심과 본능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한 번씩 당황할 수도 있답니다. 말라무트에서 가장 흔한 질병은 위악장 염전 증후군으로 대형견에서 운동 후 급하게 밥을 먹거나 물을 마셔 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품종에 비해 말라무트에서 더 위험하며 위와 비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막아 치명적이고 30분 내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보이며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유전적으로 다발하는 질환은 고관절 이형성증이며 뼈와 연골의 성장이 잘 되지 않아 뒷다리를 절거나 누워서 일어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계속 방치하면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기도 하므로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말라무트 클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백내장이 두 번째로 다발하는 유전적 질환이며 생후 6개월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2년 이내로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명의 위험이 있어 빠른 발견과 치료가 필요하며 대부분 수술로 치료합니다. 세 번째로 흔한 유전적 질병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말라무트의 18%는 갑상선 수치가 낮습니다. 피부와 털이 건조해지거나 탈모, 다른 피부 질환에 대한 감수성 증가, 체중 증가, 두려움, 공격성 또는 기타 행동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년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맹증이 유전적 질환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밤에는 잘 보이나 밝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망막에는 밝은 환경에서 물체의 형태와 색을 구별하는 원추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변성되면서 주맹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후 8주부터 증상이 나타나며 낮에 물건에 부딪히거나 그늘진 곳을 찾아 들어가고 햇빛으로 나오는 것을 꺼립니다. 치료법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태가 악화되는 것은 아니라 시각장애견처럼 살아가는 데 익숙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극지방 견종들은 아연 결핍으로 피부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에서 아연 흡수를 잘하지 못해 얼굴 주변 외음부 등에 딱지가 나죠. 완전한 치료법은 없고 영양제 급여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말라무트에서 평균 이상 발생합니다. 인슐린 부족으로 세포내로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치면서 합병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정기적으로 인슐린을 주사해야 하며 합병증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관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말라무트의 털은 아주 두툼한 속털과 바깥의 보호털로 이루어져 있어 추운 날씨에 강하나 더운 날씨에는 취약합니다. 항상 냉방에 신경을 써줘야 하며 더운 날씨에는 집을 시원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또한 털이 많은 만큼 관리와 유지가 필요합니다. 방치하면 나쁜 채취가 생기거나 굳어져 빗질이 어려워집니다. 매일 빗질을 해서 엉키는 것을 방지하고 죽은 털을 제거해야 합니다.
1년에 2번 봄, 가을, 털갈이 때는 언더코트 레이크를 이용하면 빗질이 더 용이합니다. 정기적으로 샴푸로 씻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목욕을 하려면 대단한 각오가 필요해요. 목욕 전 빗질은 필수이며 목욕 후에는 털을 완전히 말리기 위해 얘를 많이 써야 하죠. 툭하면 몸을 털어 씻기는 사람이 다적기 일수이며 얌전히 있는다 해도 덩치가 크고 털이 많아 중노동이랍니다. 말라무트는 먹성이 엄청나서 비만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만은 관절 문제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만 예방을 위해서 산책과 운동은 필수입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하던 아이들이라 많은 운동량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릴 때는 다리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조금 힘든 운동을 시켜주거나 더 많은 활동량을 필요로 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2시간 이상 산책 및 운동을 시켜주세요. 주인과 함께 하이킹, 달리기, 수영하는 것도 좋으며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어질리티와 복종 경기, 웨이트 풀링 대회 등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치아 질환에 취약하니 양치질은 일주일에 3번 이상 해주세요. 몸이 크고 활동량이 많아 아파트에서 키우기는 힘들어요. 운동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에너지를 발산해 줄 수 있는지를 입양 전 고려해야 합니다. 매일 2시간 이상의 운동과 산책을 규칙적으로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넘치는 활력 때문에 어떤 견주들은 아예 클럽에 보내 운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말라무트는 오랫동안 무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열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 아이를 키우려면 어릴 때 확실히 서열 정리와 복종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은 애정을 가지고 단호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해야 하며 가끔 아이를 서열 정리 대상으로 여기고 무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이가 같이 있는 집에서는 아이와 말라무트 모두에게 철저히 교육을 해야 합니다. 힘이 너무 좋아 갑자기 튀어나가면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성인이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산책 시에는 리드줄을 당기지 않게 훈련을 할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들이 주도적으로 산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의사가 알려주는 견종백과 알래스카 말라무트 편이었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이나 저희 닥터맘마 사이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